카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다이너스티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 왔습니다. 지난번에 1999년도 회장님 차량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들이 왜 다이너스티가 빠졌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이너스티에 그렇게 매니아층이 많으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1999년도를 했던 거는 그 해에 에쿠스가 나와서 같이 경쟁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어맨, 엔터프라이즈와 한 반 정도 경쟁했던 거는 다이너스티가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 다이너스티가 어떤 차이고 또 어떻게 그랜저와는 다른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델이 앞뒤 모양만 좀 디자인 약간 손봐가지고서 다른 모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80년대 대우 로얄 시리즈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프린스에서 앞뒤 모양 좀 바꿔서 브로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거 소나타에서 앞뒤 모양 바꿔서 마르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르샤 효과 같은 게 또 그랜저에서 앞뒤 모양 바꿔서 아슬란이 나왔고요. 이 앞뒤 모양만 바꾸어서 가지치기 모델을 만드는 게 솔직히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인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흥행도 많이 실패했죠. 그래서 마르샤의 전철을 따라가는가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뉴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처럼 고급화된 모델이 바로 이 다이너스티인데, 다이너스티는 나름 페이스리프트 독자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사전 계약 때 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꾸준히 있어서 뉴 그랜저가 단종되고 나서도 거의 한 13년 가까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이너스티 차량이 어떻게 왜 인기가 있었는지 그랜저와 한번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식 뉴 그랜저 2.5입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차량 영상에서도 한번 출연했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랜저의 거의 끝물이에요. 98년도에 XG 그랜저가 나왔으니까요. 막판의 그랜저 차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02년식 다이너스티입니다. 뉴 그랜저와 다이너스티가 한 5년 차 간격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97년식, 2002년식. 그러니까 이 다이너스티도 거의 이제 끝물형의 다이너스티가 되어야 되는데 다이너스티가 2002년도에 끝나지 않고 좀 더 오래 갔어요. 그 이유는 이 다이너스티의 후속형이 바로 전륜 그랜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고급 승용차로 만들었는데 그 차량이 바로 기아와 현대가 합병이 되면서 현대의 그 다이너스티 후속 모델은 기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바로 그 오피러스라는 모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차종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후속 모델을 기아 자동차에 뺏기는 바람에 2005년도까지 장수 모델이 되고 맙니다.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합병되면서 이런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산타모 모델 같은 경우가 후속형으로 카스타가 나왔는데 기아차에 모델을 주다 보니까 산타모는 단종되지 못하고 계속 생산을 하고요. 카스타가 기아차의 새 모델로 갔고, 경차 같은 경우도 아토스의 거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비슷하게 비스토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기아차의 독자 모델이 되면서 아토스가 나름 또 장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두 차량은 모두 2.5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2.5 사이클론 엔진이라고 미쯔비시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당시에 현대에서 XG 그랜저용으로 델타 엔진이 나오긴 했는데 6기통 엔진이요. 차량들은 미쯔비시의 그 잔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기도 했지만은 이 97년식 뉴 그랜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쯔비시의 데보네어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최후기형 그릴이 있는 거고 디자인을 약간 우락부락하게 근육질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이렇게 지금 동그란 라이트로 해가지고 만들었고 이 그릴도 굉장히 고급으로 웅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 디자인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두 차량이긴 하지만은 현대 엠블럼 같은 경우도 열쇠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는데 나름 좀 큼지막하게 돼 있고, 이런 다이너스티 글씨랑 이런 엠블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웅장하게 고급스럽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가 고급차다 보니까 여기 후방 감지 센서도 이렇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네요. 측면입니다. 크롬도 좀 더 두껍고요. 이 휠 같은 경우도 다이너스티 로고가 있는데 이 휠은 제가 봤을 때 XG 그랜저랑 같이 혼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캡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와 앉았을 때랑 차이점이 딱 들어왔을 때 우선 핸들에 우레탄 핸들이었었던 게 이제 가죽 스티치로 된 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속으로 돼가지고 스위치도 있고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면은 완전히 깜깜한 밤에서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 딱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이렇게 몇 번 때려주면은 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요 디지털 계기판이 있던 자리 그랜저에는 여기 아날로그 시계가 고급차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 에어컨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다이얼식 그 레바 에어컨이었던 게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레바 같은 경우도 약간 뭉툭하게 좀 그랬던 디자인이 우레탄 덩어리였는데 우드그린으로 해가지고 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스포츠 ECS라 그래서 그랜저랑 크게 또 다른 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탔을 때 승차감이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해요. 그리고 이쪽 좌측으로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지금 옵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또 가장 큰 게 바로 이쪽에 다이너스티라고 양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에도 D라고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를 옆에를 봤더니 매뉴얼이 하드커버예요. 자동차 매뉴얼이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나름 최고 고급형 차량이라고 이렇게 책도 좀 고급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예,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랜저와는 다른 게 여기 모버녹이 있어요. 푸시 딱 누르면은 이렇게 또 거울이 있습니다. 고급차들은 요즘에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뒷좌석 분들을 위한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잡이가 아주 우람한 게 있어요. 시트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기본적인 구조 똑같은 것 같은데 다이너스티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로고가 생겨진 요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엔진에 같은 베이스 차긴 한데요, 확실히 소음이랑 진동이 틀려요. 지금 몰았을 때 이 핸들이 손끝에 느껴지는 이 소음감도, 핸들에서도 뭔가 진동 오는 거를 조정한 것 같고요. 엔진 음소리 똑같은데 실내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진동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뭔가 이게 같은 차긴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안에다가 소음제, 차음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면 이 느낌도 길의 그 자잘한 느낌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걸러주고 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거의 지금 비슷하거든요. 뉴그랜저도 그 당시에 2,700만원 정도, 다이너스티도 후반기긴 하지만 2.5가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XG나 에쿠스 안 산 사람들에게 조금 저렴하게 세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품성으로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에 살 수 없어가지고 조금 개인한테 100만원대 차량을 구했더니 상태가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열심히 또 나름 세차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세차 안 한 건 아닌데요. 이 당시에 XG 그랜저가 나오면서 XG 그랜저의 그 젊은 느낌, 그 다음에 오너 드라이브 느낌이 실은 중장년층들은 오히려 이 다이너스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랜저보다도 이 다이너스티를 꾸준히 사랑했던 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높으신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다이너스티보다 에쿠스 3.5, 4.5를 타시다 보니까 이 다이너스티는 주력이 거의 2.5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그랜저 2.5랑 똑같은 엔진이고요. 예, 지난번에 봤던 그랜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가죽 핸들이 이렇게 지금 우레탄이 되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조금 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날로그 시기가 있던 것이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지금 막혀 있네요. 이쪽으로는 아예 지금 옵션 스위치도 없고, 그 외에는 내장 색깔, 시트 색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랜저는 지난번에 한번 몰아봤었는데요, 물컹물컹한 느낌의 핸들링과 물컹물컹한 서스펜션, 그 느낌입니다. 6기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엔진 소음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약간은 조용하다는 차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은 부드럽다라는 느낌은 납니다. 이 두 차량이 재원이 똑같다 보니까 이 그랜저를 다이너스티로 개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구형,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대파가 되면은 신형 모델로 범퍼랑 그릴이랑 본넷 정도 바꾸시는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차종이 틀리는데 그랜저를 다이너스티로 개조하시는 그런 용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그랜다이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검사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등록증상에는 그랜저인데 온차는 다이너스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검사 통과하는 거를 또 체결해 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비리 같은 것이 드러나고 적발되는 그런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가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이 다이너스티 차량은 계속 병행 생산을 해요. XG 그랜저가 워낙 오너 드라이버 40대
40대, 50대 뭐 전문 직업인층을 이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나이든 중장년층 자산가분들은 오히려 이 다이너스티의 중후함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난 이 순간에도 에쿠스 모델보다 이 다이너스티가 오히려 중고가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또 희소하기도 했고 또 드라마 모험택시라든지 영화에서도 많이 또 이 다이너스티가 출연하다 보니까 나름 매니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뉴그랜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도 본인 회사에 에쿠스 차량이 나왔지만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다이너스티를 좋아하시고 이 다이너스티를 애용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기 말 세기 초에 한국 고급차 시장에 한 획을 그었던 다이너스티 차량, 단지 껍데기만 바꾼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두었고 또 많은 매니아층을 두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이 차이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세기말 차량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 저희가 그랜저와 다이너스티 촬영을 마치고 밥을 먹고 왔는데 유리가 지금 안 올라가요. 이게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차는 세차할 때도 이쪽으로 막 유리 들어갔는데 기분 났었는데 얘도 안 올라갑니다. 뭔가 이 그랜저와 다이너스티의 고질병인 것 같아요. 똑같은 부위가 동시 고장이 났습니다.